안 보잖아 니네. 영상 두 개 봐가지고 좋아요 눌렀는데. 그래? 네. 댓글도 달았어? 아니요. 좋아요만 눌렀어요. A 넘어가면 B 넘어가면 마이너스 2B지? 네. 마이너스 2B면 몇 A야? 2A. 플러스 2A가 될 거 아니야? 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러면 A는 양수니까 A는 1 1. 오케이. 네.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는 2. 근데 너무 쉬운데? 공부를 진짜. 넌 이 상태로 이거 한두 달 가면은 넌 이제 뒤에 거 아무것도 모른다 너. 너는 찍혔어 너는. 너랑 데이랑. 21. 데이 속으로 욕했지? 이 모양이 욕한 모양인데? 데이? 아니야? 21번. 그리고 이제 다 어른이 돼갖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갖고 내년이면 고등학생인데 알겠어 데이? 이제 네가 해결해 전화해서. 알겠냐고. 해가 이거래.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 중학교 때는 중학교 방법으로는 그냥 이걸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거기 들어.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x는 2a분의 몇 분의?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a는 1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이거 누가 질문했지? 야, 너야? 왜 뒤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는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푸는 거를 원하냐면 두 근이 한 근은 4분의 b 플러스 루트 17이고 다른 근은 b분의 4분의 b 마이너스 루트 17인 거잖아. 네. 두 근의 합. 암산 두 근의 합 뭐야? 4분의 2b잖아. b 플러스 루트 17하고 b 마이너스 루트 17을 더하면 네. 뭐이? 대답 안 해? 두 근의 합은 여기 두 근의 합 뭐야? 2분의 3이지? 맞아? 그럼 b는 얼마? 틀렸네 이거? 왜 틀렸어? 마이너스 2여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네.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4야 여기. 그래서 분모 분자에 곱해줘서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거는 뭐 의미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네가 3. 이건 똑같고. 됐나? b는 얼마? 3. 됐어. 두 근을 곱해. 두 근 곱하면 16분의 두 근의 곱. 16분의 집중 안 해? 16분의 b 마이너스 17이잖아. b 플러스 17 b제곱. b 플러스 루트 17 b 마이너스 루트 17을 곱했으니까 합차로 16분의 b 제곱 마이너스 17 맞아? 네. 는 마이너스 2분의 a 맞습니까? 네. 따라서 a는 b가 3이니까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답은 2 뭐야 이거 또 틀렸네? 근해 공식에가 너무 많네요. 맞네. 이게 근해공식에다 넣은 거잖아. 뭐 있냐 너? 잘못 풀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근해공식에다 넣고 풀어도 되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방법이고 고등학교 1학년 방법으로 근과계수로 꼭 써라. 이건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거를 써야 돼. 의식적으로 우리는 모든 풀이를 뭘로 가져간다고? 근과계수의 관계로 가져가는 거야. 알겠어? 나는 이게 쉬운데요. 이게 지금은 이게 쉬울 수 있어. 근과계수 쓴다. 알겠나? 네. 다음 질문 없어? 넘어가. 최상위 갑시다. 최상위 곱해요 1까지를 싹 다 곱한 거야. 네. 알겠나? 네. 어저께 새벽 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잤더니 얼굴이 팅팅 불어갖고. 라면 먹고 싶어 알겠나? 네. 몇이야 이거? 5부터 1까지 곱하니까 5, 6, 120. 120? 네. 120 이렇게 되는 거야. 네. n팩은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가서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n-1 팩은 뭘까?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가서 1까지 곱한 거지. 네. 그럼 여기에다가 n을 곱해주면 여기다가 n 곱해주는 거랑 똑같지. 네. 그럼 이렇게 쓰면 결국 뭐랑 똑같은 거야? n 팩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네. 요게 중요하게 이제 뒤에 공식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은 뭐야? 더하는 합의 법칙은 따로 또는 고배 법칙은 그리고 그리고. 알겠어? 네. 합의 법칙은 또는이고 그리고는 고배 법칙. 뭐라고? 합의 법칙은 또는이고 그리고는 고배 법칙. 알겠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합, 도, 그, 교 이렇게 외우라 했어. 합도그교. 핫도그로 만든 다리. 핫도그로 만든 다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배우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지 한번 합도그교 합집합 아니 합의 법칙은 또는 고배 법칙은 그리고 배우지 첫 번째. 그다음에 2학기 때 집합에서 배워.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여기 또 배워. 그리고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또 배워. 근데 매번 헷갈려 매번. 그래서 유치하더라도 한 번 외워놓으면 나중에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중요하다. 알겠지? 네. 그리고 우리 연립 부등식 할 때 또는이면은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또는이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다 합쳐서 또는으로 답을 썼잖아. 그리고면 공통된 부분을 답을 썼잖아. 맞아?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된다. 합도그교. 합의 법칙은 뭐야? 합의 법칙은 뭐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그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집에 가는데 버스 노선이 1번, 2번, 3번 3개가 있고 지하철은 8호선하고 9호선하고 2개가 있어. 그럼 여기서 집에 가는데 경우의 수는 집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야. 버스를 타던가 지하철을 타던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집에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을 가고 지하철을 타고 두정거장을 가야 돼. 그럼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지. 맞아?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자, 봐봐.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로 표현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마 뒤에 이제 개념 설명할 때도 동시에가 나올 거야. 또는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야.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 알겠어? 자, 빵이 3종류가 있고 음료수가 4종류가 있어. 그러면 빵 또는 음료수를 먹는 거는 몇 가지야? 7가지. 7가지야. 또는이니까 더 해야 되는 거야. 또는이라는 말은 빵만 먹거나 음료수만 먹거나, 그치? 그러면 그리고 빵 또는 빵 그리고 음료수를 먹는 거는 곱해야 되겠지. 12가지.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동시에 일어나는. 그럼 빵과 음료수를 동시에 집어넣는 거야? 동시에 아니지. 아니야. 빵을 다 먹고 나서 음료수를 먹어도 되는 거잖아. 버스를 타고 나서 지하철을 타도 이건 동시에 타는 거야. 알겠어? 수학적으로 경우의 수에서는. 알겠나?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순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반장을 뽑는데 순서대로 뽑는 거야. 반장과 부반장을 한 명씩.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뽑은 사람하고 두 번째 뽑은 사람하고 반장, 부반장이면 나누기를 해야 안 해? 안 해. 그런데 첫 번째도 주번이고 두 번째도 주번이야. 그럼 나누기를 해야 안 해? 해요. 그거를 우리는 조합이라 그래. 알겠어? 나누기 하는 걸 조합이라 그러고 나누기 하지 않는 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야, 다 배웠다. 다 배웠어. 끝났어. 여기 뭐 사건은 뭐야? 사건은 영어로 뭐야? 이벤트.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 뭐 필요 없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몰라, 넘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야? 6가지. 알겠어? 네. 대답 안 해? 대답. 뭐를? 알아야 된다. 고배 법칙, 곱하라는 거지 뭐. 고배 법칙, 곱하라는 거지? 네. 그럼 뭐가, 고배 법칙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어떤 단어가? 동시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동시에. 뭐 이런 말이 생각나면 고배 법칙이야. 두 개 다 벌어진다.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 잘 들어봐. 위에는 합의 법칙이었나? 합의 법칙을 먼저 하자. 합의 법칙은 대표적으로 뭐 있어? 빵, 음료수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해. 기차, 지하철과 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상의와 하의. 상의 나는 웃돌이를 상의를 5벌을 갖고 있고 하의를 3벌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건 또는 하면 큰일 나지. 네. 상의 또는 하의만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 거야. 이런 거는 합의 법칙. 보이지? 눈에 보이지? 넘어갑니다. 여긴 또는이야. 이거나 또는 이거나는 같이 다닙니다. 또는 이거나. 알겠지? 이렇게 요런 단어로 외우는 거는 약간 하수. 문제를 딱 읽어서 아 이거는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는구나. 그럼 또는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지. 고배 법칙은 곱하기.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동시에 일어나면 고배 법칙이야. 맞아? 네. 주사위를 똑같이 생긴 주사위를 집중. 똑같이 생긴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곱하기야 더하기야? 곱하기. 곱하기야. 근데 서로 달라. 다르게 생겼어. 서로 다르게 생긴 곱하기니까 36가지지. 서로 다르게 생긴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이건 곱하기야 더하기야? 곱하기. 곱하기야. 그러면 똑같이 생긴 주사위를 한 번 하나 던지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던졌어. 이건 곱하기. 이것도 곱하기야? 네. 다 곱하기야? 네. 다르게 생긴 주사위를 따로따로 던졌어. 이거는 곱하기. 다 곱하기야? 네. 다 곱하기야. 알겠어? 다 곱하기야.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나온 주사위가 2가 나왔어. 두 번째에서 나온 주사위가 5가 나왔어. 그럼 이거하고 5, 2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주사위는 무조건 다른 겁니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거를 2번 던지나 똑같은 걸 동시에 던지나 다르게 생긴 걸 동시에 던지나 다르게 생긴 걸 2번 던지나 한 개를 가지고 2번 던지나 그냥 얘네들은 다른 거야. 경우의 수를 다 세줘야 돼. 알겠어? 네. 그럼 3,3은 몇 가지야? 이거는 한 가지야. 알겠나? 이거는 바꿔도 똑같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주사위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A의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그랬어. A는 소수가 나왔어. 몇 가지야? 3가지. 야, 소수 뭐 있어? 2, 3, 5. 5. 이제 주사위였어. 주사위. 1은 안 돼요. 소수 아니지? 네. 그래서 몇 가지야? A는 3가지. 3가지. 그 다음에 B 주사위는 4 이하. 1, 2, 3, 4니까 B는 몇 개? 4가지. 4개. 근데 2개를 다 던졌으니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요. 곱해야 됩니다. 2개의 주사위 그럼 곱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야 이거는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엄청 헷갈려.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제를 다시 읽어도 모르겠어. 할 때는 어떻게? 곱한다. 최종적으로 찍을 때는 곱한다. 한 2대 8로 곱하는 게 더 많이 나와. 알겠어? 그리고 이거 첫 번째 경우는 주사위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 쭉 풀었어. 두 번째 경우는 주사위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 쭉 풀었어.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얘네들은 합의 법칙이다. 더합니다. 알겠어? 헷갈리면 요 원칙을 따라가는 거야. 헷갈릴 때 합의 법칙. 자, 11의 배수 몇 개야? 1부터 100까지. 9개. 9개지? 네. 이거 풀이를 쓸 때는 어떻게? 풀이를 쓸 때는 11 곱하기 1부터 점점점 어디까지? 11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몇 개? 9개. 9개.
13의 배수는 13 곱하기 1 점점점 가서 13 곱하기 7까지야. 해서 몇 개? 7개. 여기 선생님이 등호 는으로 안 쓰고 화살표로 쓰는 거는 당연한 거야. 얘랑 7개랑 같아? 같진 않잖아. 그지? 이걸 개수를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이 경우와 이 경우 또는이니까 답은 몇 개야? 16개. 오케이? 네. 생각했어? 머릿속에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없어요.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없다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여기 나오네.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1에서 점점점 가서 3 곱하기 33까지 해서 몇 개? 33개지? 네. 얘는 5 곱하기 1부터 점점점 가서 5 곱하기 20. 네? 19 20이네. 해서 몇 개야? 20. 20개. 그럼 얘는 33 더하기 20 해서 53 하면 틀리지? 왜?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 15의 배수지? 15 곱하기 1에서 몇 가지? 15 곱하기 6 해서 몇 개야? 6개니까 7 아, 10이면 이거 100. 해서 여기 뭐 6개를 빼줘야 되지. 알겠나? 그래서 얼마? 47개. 이렇게 찾는 거지. 겹치는 부분이 없어도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습관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 네. 알겠냐고. 우리 요번에 시험 대비할 때 이런 거 풀었지? 루트 2 루트 2n 루트 3n 루트 5n 이거를 유리수로 만드는 개수를 구하라. n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쟤 자냐? 자는데. 네. 쟤 자냐? 네. 자는 거잖아. 어이가 없네. 이거 할 때 유리수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n은 2k 제곱이었잖아. 여기서 n은 3k 제곱이었잖아. 여기서 n은 5k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개수 찾고 개수 찾고 개수 찾았는데 이 중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잖아. 겹치는 부분은 6의 배수, 15의 배수, 10의 배수 겹치잖아. 걔네들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확인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겹칠 수가 없었어. 그거 선생님 설명했어. 지난 거니까 넘어갈 거야. 근데 이 경우의 수에서는 겹치는 게 거의 대부분 겹치는 게 나와. 이렇게 겹치는 게 안 나오는 문제는 이런 것들 안 나와. 이런 건 뭐 점수 주기 위한 거니까 큰 의미도 없어. 그냥 풀면 돼. 겹치는 거 알겠어? 중복되는 거 빼줘야 되니까 대답 곱의 법칙. 자, 이거를 가르쳐주면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4개. 항의 개수는 여기랑 여기랑 곱하는 거니까 답은 12개.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가끔 선생님이 나는 이런 선생님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괜히 낚으려고 이렇게 집어넣고 개수를 구하래.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나와 A, B가 안 나오고 X, Y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똑같은 거 이거랑은 같지? 그걸 또 계산해서 빼줘야 돼. 알겠어? 그럴 바에는 빨리 그냥 막 전개해서 동류항만 탁 해갖고 이거 동류항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다. 가끔 나오는데 의미가 없다. 200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뭐야? 인수분해 한다는 지수부.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의 곱. 오케이? 지수 플러스 1의 곱. 왜 이렇게 건조한 것 같지? 아니 잠들어갖고 못 온다는 게 이 수업 시간에 누나한테 깨워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온대요. 이런 개소리야. 아유, 황교안이가 나한테 메시지를 왜 보내? 박근혜 대통령 때 국무총리. 나 촬영 중이야. 이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자, 200 소인수분해 하면 뭐가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양의 약수의 개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왜 하필이면 양의 약수라고 쓸까? 그럼 음의 약수도 있어? 이거는 언제 배울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나? 고2 때. 궁금해하지 않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맞춰보라 그랬어? 왜 그러지? 몇 개 있어?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알겠어? 네. 왜 지수 플러스 1인지는 얘기 안 해도 되지? 알지? 4, 3, 12개. 약수의 개수는 12개. 오케이. 네. 음의 약수의 개수도 있습니다. 음의 약수의 개수도 있는데 몰라도 돼. 왜냐? 안 배워.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배워. 대학교 가서 배워.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왜 지수 플러스 1이냐면 2제곱이면은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니까 3제곱이면은 여기 1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니까 2라면 3개 나오고 3이라면 4개 나오니까 이게 원래 뭐냐면 여기 1제곱이지? 여기 2제곱이고 얘는 5의 몇 제곱이야? 0제곱이야. 5의 0제곱이야. 그래서 0부터 2까지니까 3개. 얘도 마찬가지야. 2의 0부터 3까지니까 4개. 그래서 지수 플러스 1의 곱으로 약수의 개수를 찾아낸다. 내가 이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아닌가?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0. 다 구해야 아니 말이 되냐? 이거 두 개만 더 해도 5인데? 6인데? 0이 어떻게 나와?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다 구해야 되지 뭐. 다 더해. 다 더하면 몇이야? 다 더하면 몇이야? 31. 30. 아유 1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지. 맞아? 네. 여기 다 더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지. 네. 다 더하면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지. 네. 다 더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지. 이걸 다 더하면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오겠지. 다 더하면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으로 묶어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모든 약수의 합이야. 알겠어? 알겠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의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서 A의 X제곱까지를 다 더하고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가서 B의 Y제곱까지를 다 더하면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오더라 이거. 알겠어? 네. 교과 과정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풀고 왔냐 근데? 네. 자 이것도 중학교 문제지. 그냥 풀으라 그래도 풀겠지. 네.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거야?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 3개. 첫 번째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개야? 3개. 3개. 두 번째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거 몇 개야? 네. 4개지 4개. 이 4개라고 쓰지 말고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 그지? 네. 그래서 답은 네 4개지. 2 곱하기 2. 그럼 최종 답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나눈다면 최종 답은 7. 합의 법칙. 알겠어? 네. 합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 알겠나?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오지.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에서 B를 거쳐서 B와 C를 모두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A에서 B와 C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오는 거 찾고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A로 오는 거. 오케이? 그게 다야? 또 있지. A, B, A, C, B, C, A로 오는 거 있지. 그래도 B와 C를 다 거치는 거잖아. A, B, C, B, A로 오는 거 있지. 요런 것들이 경우의 수에서는 요런 것들이 제일 발목을 잡아. 알겠지? 근데 그런 걸 보통 한 개 두지 않아요. 안 그러면 막 A, B, C, B, C, B, C, B, C, B, C, A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어쩌라고 씨. 알겠나? 네. 여기 나오는구나. 모두 한 번씩 지나서 다시 A로 나오네 바로. 어허.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이거는 몇 가지야 요거? A에서 C로 가는 거 7가지지? A에서 출발하여 모두 한 번씩 지난 후 A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A로 오는 거 하나 있고 A에서 C 갔다가 B 갔다가 A로 오는 거 하나 있지? 네. 이거 몇 가지야? A에서 B 가는 거, B에서 C는, C에서 A는, 세 가지. 그래서 답은 12. C에서 A는, C에서 B는, B에서 A는, 그래서 몇 개? 답은 몇 개야? 24개. 더해야 되는 거야. 옆으로는 곱하고 얘네들은 더하는 거고. 이게 헷갈린다. 이거 나중에 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다. 야, 요걸 쓰자. 어? 네. 문제 풀 때 요걸 쓰자. 건방지게 풀지 말고 이거 쓰자. 제발 내가 이제 99% 안 쓴다든지. 넘어가고. 색칠하는 경우의 수. 자, 색칠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중학교 때 안 했나? 했어요. 어디부터 색칠할까? A 많이 되어 있는. 많이 겹쳐지네. 많이 겹쳐. 이웃하는 면이 많은 면부터 색칠을 하지. 네. 어? 집중. 이웃하는 면이 많은 면부터 색칠을 해. 네. 맞아? 왜?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좁은 데부터 했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질문했더니 많은 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데부터 하는 거야. 많은 거 더해가지고 하나씩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많은 데부터 하냐고. 적은 데부터 하면은 왜 안 되냐고. 책에서 나와. 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네. 궁금하지? 네. 나도 몰라. 예. 나도 몰라. 알아 사실은. 아는데 얘기를 안 해줄 거야. 왜요? 왜냐면 첫 번째 원래는 이렇게 마주보는 놈부터 먼저 색을 칠해줘야 돼. 그러니까 A와 C가 같을 때와 두 번째 A와 C가 다를 때로 나눠서 색을 칠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A와 C는 지금 같을 수가 없지. 왜? 마주 보니까. 이웃해 있으니까. 네. 이거 그럼 될 수 없네. 그렇다면 B와 D가 같을 때와 B와 D가 같지 않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네. 이걸 다 해보는 거야. 경우의 수를 다 나눠보는 거야. 근데 너무 많아. 얘는 그래. 이건 두 개밖에 없네. 근데 얘네는 방 2와 방 3이 같을 때, 방 1과 방 3이 같을 때 두 번 나눠서 해야 되네. 같을 때 다를 때 같을 때 다를 때니까 총 4가지가 나오고 있지. 오케이? 여기는 C와 D가 같을 때 다를 때, A와 E가 같을 때 다를 때, 이것도 4가지 나오겠네. 오케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경우의 수를 쭉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놨더니 이 정리하기가 고등 교과 과정을 넘어서더라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안 나와. 증명하는 거는. 알겠지?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한다? 풀이는 어떻게 한다? 이웃하는 면의 수가 많은 것부터 색을 칠해주면 된다. 끝. 알겠어? 왠지 이런 것들은 왠지 궁금해하지 말아라. 알겠지? 앞으로는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걸 배우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냥 그걸로 간주한다.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궁금해하지 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특히 확통에서. 고3 때 배우는 확통에서.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이거 했지, 금방. 그러면 얘는 이웃하는 게 2개지. 네. 동글뱅이. C는 3개. A는 3개. D는 2개. 그러면 숫자가 큰 곳부터 색을 칠한다. 색을 몇 개 칠해? 색을 몇 개 칠해? 3개, 여기 있다. 4개 칠하래지? 칠판 봐. 그럼 어디부터 칠하는 거야? A부터 칠하고, 그 다음에 C 칠하고, 그 다음에 B. 그치? B. D 할래? 마음대로 해. D. 상관없다. 아무데나 먼저 해도. 오케이? A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B는 4개의 색을 칠하는 거니까. C는 이웃 여기 칠했으니까 여기 하나는 못 칠하지. 맞아? 그럼 여기도 칠했으니까 D는 2개를 뺀 나머지 2개만 칠할 수 있지. B는 여기 2개를 뺀 나머지 2개를 칠할 수 있지. 여기 칠한 건 여기 똑같이 칠해도 되니까. 알겠어? 다 다른 색으로 한 거죠. 알겠어? 네. 그래서 답은 48?
48. 알겠나? 네. 이게 2번 답이야. 이게 2번 답. 알겠어?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외워 이걸 통째로.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같은 색은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게 아닐 때는 1번처럼 이게 모두 다른 색. 그거는 그냥 4팩이야. 알겠나? 4팩이야 그냥. 여기 여기 칠할 수 있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 칠한 건 2가지, 여기 칠한 건 여기 3개를 제외한 1가지, 이렇게 4팩인 거야. 의미가 없다. 알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온다고 보는데 혹시 나오면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라. 대답? 네. 대답. 네. 그럼 안 해도 되겠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기를 순열이라고 한다. 순열. 알겠어? 네. 순열이라고 읽어? 순열. 순열이라고 읽지. 순열. 네. 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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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지. 이렇게. 오케이? 순열. 알겠어? 알겠냐고. 씨. 순열의 영어로 뭐야? 라인. 어? 몰라요.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이라고 한다.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한다. 알겠어? 위에 나와 있어. 야, 어져. 자, 합시다. 퍼뮤테이션의 P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 P는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O 퍼뮤테이션 E라고 씁니다. 알겠어? 그럼 이번에는 10명 중에서 1000만 원을 받을 사람 1명을 뽑고 100만 원을 받을 사람 1명을 뽑고 10만 원을 받을 사람 1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이거는 10명 중에서 P10 퍼뮤테이션 P3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네. 뭐 어렵지 않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다만 R은 N보다는 작아야 돼. 당연하지. 5명 중에서 6명 뽑는다 그러면 뽑을 수가 없잖아. R은 N보다 작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기억해두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계산은 5를 쓰고 몇 개? 2개. 숫자를 1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2개. 알겠어? 네. 얘는 10부터 몇 개? 3개. 10, 9, 8 끝. 알겠어?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잠깐만 팩토리얼을 안 배우고 갔어?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 근데 왜 앞에 팩토리얼이 없지? 응? 팩토리얼이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뒤에 맞는데? 나오는데요. 팩토리얼이 뒤에 나와? 네, 계승이라고 하면서 나와요.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얘네들을 계산하는 게 5 곱하기 4는 뭐야? 이런 계산법은 없어. 야 5부터 시작해서 2개 적으면 돼. 이런 계산법이 어딨어?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앞에 거 팩토리얼 5팩 나누기 5-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풀이법이야. 원래 풀이법. 야! 알겠어? 네. 싸울까? 알겠나? 네. 이거는 뭐야? 10팩 나누기 10-3팩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나? 네. 이렇게 풀이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3팩을 나눠줘야지 4까지의 곱이 되는 거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고 공식도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긴 안 나왔지. 그렇게 공식이 이렇게 나왔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쟤는 무슨 말이냐면 5 곱하기 5-1 곱하기 5-2 곱하기
이렇게 갈 건데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몇 있잖아. 마이너스 몇. 네. 마이너스 몇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2에서 1을 더한 숫자까지 갈 거야. 그러는 거야. 2에서 1을 뺀 숫자. 2에서 1을 뺀 숫자까지 여기다가 더할 거야. 한번 무슨 말이냐면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10-1 곱하기 10-2 곱하기 10-3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건데 몇 가지? 여기서 1을 뺀 숫자 2까지만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렇게 공식 표현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공식이 아니야. 알겠어? 진짜 공식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어떻게? NPR은 이거 여기다 적어놓자. NPR은 몇 팩에서 n팩에서 뭐를 n-r 팩을 나눠주는 게 NPR의 풀이법이다. 알겠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푸는 사람은 어떤 선생님들도 한 명도 없어. 다 이렇게 풀어 그냥. 몇부터? 5부터 3개, 5부터 2개, 10부터 3개 뭐 이렇게 풀어. 알겠어? 근데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또 증명하라고 문제에 네모넣기로 나와. 근데 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알겠지? 뒤에 나오는구나. 뒤에 나오네. 팩토리얼은 우리말로 계승이라고 한다. 계승. 됐어요? 요거 봐봐. 요거 NP0은 뭐냐? NP0은 어떻게 계산해? n팩에서 뭘로 나누는 거야? n-0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너는 n팩분의 n팩으로 1 나오지? 1이야. 자, 요렇게 식을 써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관적인 해석도 필요해. n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0명 뽑는 거잖아. 그럼 몇 가지야?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줘야 돼. n명 중에서 0명 뽑을 거야.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어떤 한 가지야? 아무도 안 뽑고. 아니야. 아무도 안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가 남겨져 있는 거 한 가지야. 뽑아서 추출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이 n명을 그대로 살려두겠어 하는 요 지금 그대로 앉아있어. 요런 경우 하나.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1이야. 그 다음 1팩은 뭘까? 1팩은 1팩은 당연히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 1이야. 그러면 0팩은 뭘까? 0. 1이야. 영팩은 왜 1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알겠어? 영팩은 왜 1이야? 0부터 1까지 곱하는 건데 왜 1이야? 그냥 그렇게 치자. 알겠지? 그렇게 0이라고 하니까 문제를 못 풀겠더라. 1이라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리네. 그냥 1로 정의하자. 1로 약속. 알겠어? 네. 궁금해? 네. 묻지 마. 챗GPT. 아까 그래서 미리 얘기했지. 그지? 챗GPT도 마찬가지야. 그냥 물어봐. 한번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앞으로는 이 확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들이. 대답? 네. 자, 이거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2개. n-1까지 맞아. 56이니까 n은 7, 8에 56. 8. 오케이. 이건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럼 이거 봐봐. 6 곱하기 5 곱하기 몇 개? 4 곱하기 알게가 몇 개 어디까지 가야 돼? 모르겠지. 그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는 그냥 노가다로 때립니다. 6 곱하기가 120이 되려면 6으로 나눠주면 5 곱하기 어쩌구가 20이 돼야 되지? 그러면 또 5로 나눠주면 4 곱하기 어쩌구가 4가 돼야 되지? 그러면 결국 5, 6, 5, 4 3개 곱해서 120 된 거잖아. 답이야 그게. 알겠어? 또는 120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이지. 3 곱하기 5. 오케이? 이 되냐 안 되냐? 돼요. 이거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숫자 1 차이 나는 숫자로 쭉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보이지? 여기 4. 그지? 그럼 여기 2 하나가 너랑 곱해져서 6이 되고 여기 5 쓰니까 연속되는 숫자로 표현되지? 네. 맞아? 그럼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세 개. 알겠어? 그래서 R은 얼마? 3. 자, 뒤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돼. 앞에 문자가 있고 뒤에 숫자 있는 거는 그냥 대충 때려도 그냥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됐어요? 자, 이거는 n 곱하기 몇이야? np4는 n 곱하기 안 하냐? n-3까지야? 네. 30 곱하기 n 곱하기 n-2까지지? 네. 이렇게 n 곱하기 n-2 이게 n-2가 아니잖아. 1이야. n 곱하기 n-1, n 곱하기 n-1 없어지면 두 개 곱해서 30이 되는데 두 개가 연속되는 수지. 그럼 그 중에 큰 숫자 n-2는 둘 중에 큰 숫자 6, 6, 5, 30이니까 연속되는 두 수의 곱. 그래서 n은 얼마? 8. 어때? 6이라고 써갖고 틀리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중에 분명히 틀린다 이거. 잠 쉬었다가 합시다. 체육관이세요? 10월 13일. 10월? 올해는 10월에. 그거 뭐냐? 근데 나는 13일. 학교에서 배운 거야? 독서 1일차야. 적당히 했어요. 지금 적당히. 와. 수학책? 봐봐 무슨 책? 생기부 채우려고. 선생님도 몰래 보는 수학책? 내놔 씨. 압수. 저희가 근데 순열이랑 조합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조합. 뭐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순열은 이제 안 써. 조합을 배우고 나서는 잘 안 써. 아니, 나 두세 번씩. 무조건 거 아니야. 저 이게 무조건 치약물 같아 치약물. 겁났어. 안 써. 예? 쓰진 않아. 저거 달달한 거 아니야? 그 친구가. 달진 않아. 귀엽더라. 캐스던데. 그 민트 씹어 먹는 느낌. 나 민트 좋아하는 거. 아 치약물이야 치약물 그냥. 아 시끄러. 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네. 아 졸려. 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지. 5명 너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세워. 몇 가지 경우야? 한 가지. 5가지. 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워. 너 나와.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거는 한 명이 뽑혔으니까 4가지지. 네. 그래서 몇 가지를 5개를 다 세우면 되지. 네. 맞니? 네. 따라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는 우리 뭐라 그러냐면 OPO라고 표현해.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오펙하고 똑같겠지? 이게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야. 앞으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오펙이야. 알겠어?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웠어.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 반장, 두 번째 있는 사람 부반장. 똑같은 거지. 반장을 한 명 뽑고 부반장을 한 명 뽑는 거랑 그냥 일렬로 세워놓고선 첫 번째 반장, 두 번째 부반장 똑같은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풀이법은 똑같다. 이해되나? 네. 넘어갑니다.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 됐죠? 됐냐? 묻잖아.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 우리 중학교 때 해왔던 거랑 연계가 되니까 그닥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여기까지 그냥 왔는데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거야. 자, 남자 5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럼 남자 3명. 남자 3명은 3명이 있고 여자는
4명이 있잖아 이렇게. 네. 맞아?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남자 3명을 끈으로 묶어 이렇게. 오케이? 네. 잘 들어. 끈으로 묶어. 그러면 덩어리가 몇 덩어리로 바뀌어? 한 덩어리. 아니 전체 몇 덩어리로 바뀌어? 다시 덩어리. 5덩어리지 5덩어리. 그지? 네. 이거는 하나로 묶어 있으니까 이건 한 덩어리지. 한 덩어리. 얘네는 각각 따로따로 배열할 수 있잖아. 알겠어? 따라서 전체를 몇 덩어리로 보는 거야? 5덩어리로 보는 거야. 알겠어? 네, 여기 B1, B2, B3, B4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A1, A2, A3 됐니? 네. 몇 덩어리가 된다고? 5덩어리. 5덩어리를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답은 5팩.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남자 3명은 묶여 있기는 하지만 1번, 2번, 3번이 있었는지 3번, 2번, 1번이 있었는지 1번, 3번, 2번이 있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도 해줘야 돼. 곱하기 몇 팩? 남자 3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 3팩. 3팩. 이게 답인 거야. 알겠어? 네. 공식에서는 남자가 이웃하면은 이웃하지 않는 거 플러스 1팩, 이웃하지 않는 거 플러스 1팩 곱하기 이웃하는 남자의 팩. 알겠어? 공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데 그거 말고 이웃해. 그럼 묶어. 알겠지? 야, 알겠냐고. 네. 카키. 알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들 1번, 2번, 3번. 오케이? 가족 사진을 찍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팩이지? 네. 7팩이야.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하고 엄마와 아빠가 이웃해야 된대. 얘네들은 이웃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묶여있지. 한 덩어리로 바뀌어. 엄마와 아빠가 한 덩어리로 바뀌지. 얘네는 각각의 덩어리지. 그래서 전체 몇 덩어리가 돼? 5덩어리.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2팩. 엄마와 아빠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2팩. 알겠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해됐지? 저 근데 M3TS 가족 사진은 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그려놨어. 근데 그려놨는데 한 명 빼고 그렸어. 너무 왕따. 자, 다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아이고 쉬어리. 어쨌든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남자 3명을 묶으니까 몇 덩어리가 됐다? 남자 3명을 하나로 묶으니까 원래 4덩어리인데 한 덩어리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5덩어리. 그런데 남자 3명이 또 배열될 수 있지? 그래서 3팩. 알겠어? 답은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5팩 곱하기 3팩 하면 5팩 곱하기 3팩 하면 720. 720이야? 오케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팩이야? 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팩이야? 전체 경우의 수 7팩에서 빼기 남자끼리 이웃하는 720을 빼주면 답이잖아. 마이너스 아니에요? 빼기. 아, 700. 네. 이해돼? 네. 근데 틀립니다. 왜 틀릴까? 두 명끼리 붙어. 그렇지. 2명끼리 붙어 있는 경우도 또 빼줘야 돼. 남자끼리는 절대 이웃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720에는 남자 1, 남자 2, 남자 3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만 빼준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경우도 빼줘야 돼. 남자끼리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또 빼기 몇을 더 해줘야 되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걸로 풀지 않습니다. 어렵지?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지? 자, 첫 번째 1번 문제 서로 이웃하는 문제 풀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남자가 3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 그러면 전체에서 얘네 둘 이웃하는 걸 빼주면 답이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전체 6명이야. 남자 2명, 여자 4명, 전체 6명이야. 오케이? 네. 여기서 남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6팩에서 남자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답이 된다고. 알겠어? 근데 이건 남자가 2명일 때야. 남자가 3명일 때는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런 경우들은 이렇게 전체에서 일부를 빼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남자에 대한 조건이 붙었지. 그지? 그럼 조건이 없는 거는 여자들은 조건이 없잖아. 여자들을 먼저 일렬로 세워. 여자들을 일렬로 세워. 여자가 몇 명이야? 4명. 4명을 일렬로 세워 이렇게. 오케이? 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네. 몇 가지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이지. 됩니까? 네.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남자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 3개인가? 아니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 네. 그러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남자들을 집어넣으면 절대 이웃할 수가 없지. 맞아? 다시 한번. 조건이 없는 놈을 먼저 배열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거를 뒤에 붙이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뒤에 붙일 때 보니까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그 공간이 몇 개? 공간이 5개. 그 공간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남자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사이사이. 그럼 절대 이웃하지 않지. 알겠지? 중요하다 이거. 개 중요하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쓰는 거. 자, 뭐라고? 교대로 쓰는 거. 알겠어? 네. 교대로 써야 되는 거야. 이 경우는 남자 따로 배열해. 남자 몇 팩? 3팩. 여자 따로 배열해. 몇 팩? 4팩. 걔네들을 곱해주면 답이야. 끝이야. 그렇잖아. 남자 3명 배열했잖아. 1, 2, 3, 2, 3, 2, 1, 4, 2, 3, 1, 1, 3, 2 막 이렇게 배열 가지수가 해서 딱 결정이 됐지. 여자 4명도 딱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왔지. 얘네들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교대로 쓰는 거잖아. 집중 날 봐. 알겠어? 집중 똑바로 해라. 알겠나? 남자 3명 먼저 배열하고 여자 4명 배열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넣으면 돼 안 돼? 날 봐.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자가 이웃하잖아. 그지?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이해돼? 그거야. 남자 3명 배열하고 여자 4명 배열한 다음에 곱하기. 알겠어? 날 봐. 알겠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면 또 달라져.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야.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야. 하고 딱 풀었는데 생각지 못한 경우의 수가 하나가 또 붙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져.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렵다 경우의 수가. 자, 어떻게 하냐. 남자 4명 여자 4명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남자 4명을 교대로 써야 돼. 알겠어? 네.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워. 4팩이지?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워. 집중. 4팩이지? 맞아? 그럼 이렇게 쓰면 교대로지? 근데 이렇게 써도 교대로지. 맞아? 네. 그래서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돼. 남자가 먼저 쓰냐 여자가 먼저 쓰냐. 알겠어? 근데 이 문제는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남자가 먼저 쓸 수가 없지. 네. 인원수가 작으니까 네. 그대로 답. 이거 구분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하나 안 하나 구분해줘야 돼. 알겠어? 네. 집중해라 집중. 멍하니 있지 말고 좀 딴 생각하지 말고 뒤집해버리기 전에. 알겠어? 알겠나? 네.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 이게 뭔 소리야? 딜라이트가 무슨 뜻이야? 기쁘 아닌가? 맞아요. 딜라이트 기쁘게 하다. 동사야?
저 영어 잘 못해서 자동사, 타동사, 능동사, 부정사, 투부정사. 그걸 왜 그렇게 해? 딜라이트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보시오. 양 끝에 G와 T 어떤 조건이 붙었지?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건 뭐야? 그냥 7팩이지, 맞아? 네. 맞습니까? 네. 7판. 잘 들어. 일렬로 나열하는 거 7팩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일렬로 나열하는 문자야, 알파벳. 일렬로 나열하는 게 7팩이 맞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중복되는 문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중복되는 문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냥 7팩이 답. 그럼 중복되는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중복되는 문자가 많은 거 뭐 있냐? 에그. 시.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에그. 에그? 너 시. 시? 시? 보다. SE? 네. 너무 짧아. 루. 룩도 좀 짧은데. 툭툭.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그래. 클래스. 이걸로 하자. 클래스. 자, 이거는 몇 개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몇 팩이야? 세. 5팩이야. 알겠어?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떤 문자가 왔어? 시. A. 안 보여? 그 다음엔 C. L. 안 보여? 그 다음엔 S. S. 그 다음엔 S. C. 그 다음엔 S. S. 한 번 맞췄네. 아유. 알겠어? 이게 됐지? 근데 여기 있는 S가 여기 일로 온 거고 여기 있는 S가 일로 온 건가? 네.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상관이 없지. 누가 어디로 왔는지 상관없지. 두 S가 똑같으니까. 그지? 이럴 때는 중복되는 문자가 있을 때는 나누기 중복되는 문자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야, 집중 안 해? 두 개가 중복되는 단어 하나 해봐. 룩. 도어. 두 개의 문자가 중복되는 거 없냐? 클래스. 에그. 글래스가 뭐야? GLASS? 애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중복되는 거. 위크 엔드. 위켄드. 아니, 컴퓨테이션. 뭐라고? 컴퓨테이션. 컴퓨테이션이 뭐야? 경쟁 컴퓨테이션. 퍼뮤테이션. 딱 맞다. 퍼뮤테이션 무슨 뜻이야? 신기하네. 자, 퍼뮤테이션 이렇게 있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지? 네. 11팩이지, 맞아? 네. 11팩. 집중하네. 나누기 중복되는 거 뭐랑 중복돼? U가 2개 중복되니까 2팩, 맞아? 네. 그 다음에 T 2개 중복되나 2팩. 또 없어요. 없어? 네. 그럼 이게 답이야. 11팩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 알겠어? 네. 할 수 있겠지? 네. 그게 나열하는 순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 끝에 G와 T가 온대. 자, G와 T가 조건이 붙었지? 네. 그러면 너 G 나와. 한쪽에서. T 나와. 한쪽에서. 아니다. 조건이 안 붙은 애들 먼저 세우라 그랬지 아까. 그지? 네. 자, G와 T를 빼놓고 나머지를 일렬로 세워. 몇 팩이야? 5팩. 5팩이지? 네. 그 다음에 G, T 나와. 너네들 양쪽으로 가. 오케이? 네. 근데 GT가 가나 TG가 가나 두 가지가 있지? 곱하기 2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2팩이야. 알겠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나? 집중. 이해되지? 네. 모음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어렵다. 조건이 모음이 조건이 더 많아? 자음이 더 많아? 모음이 많지? 그럼 뭘 먼저? 자음 먼저. 조건이 많은 것들 뒤에. 조건이 GT가 조건이 많았잖아. 아까 여자가 남자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자를 먼저 세우고 조건이 많은 건 뒤로 붙여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GT를 뺀 나머지를 먼저 세우고 조건이 많은 걸 뒤로 붙였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음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야 돼. 모음의 조건이 많이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모음이 아닌 나머지를 먼저 세워. 모음이 어떤 거야? 이와 I 두 개밖에 없나? 나머지를 세워. 몇 팩? 5팩이지? 5팩. 그 다음에 모음을 붙일 건데, 모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있지. 아니, 5글자네. 5글자 이렇게 있지. 이 5글자의 사이에 모음을 집어넣을 거야. 모음을. 알겠어? 자, 모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 오케이? 둘. 됐나? 네. 셋. 됐어? 네. 넷. 오케이? 네. 몇 개밖에 없어? 모음을 들어갈 수 있는 거? 네. 4가지밖에 없어. 팩토리얼 아니야. 이건 4개 딱 명확하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지. 맞아? 네. 그래서 곱하기 2팩을 해줘야 돼. 모음 2개가 자리 바꾸는 게 있잖아.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 i가 들어가지만 여기 i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네. 곱하기 2는 2개가 이렇게 바뀌는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팩토리를 붙여주는 거고. 알겠나? 어렵지? 어렵는가?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밑에 거 풀이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볼까? 풀어보세요. 시작. 아, 이 뒷반놈들 놀아달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빼요. 그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마이너스. 적어도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거잖아. 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여. 야, 여기 여라고 썼는데 차라고 읽으면 어떡해. 여사건이라 그런다. 여사건. 아쉬웠다. 남는 사건. 나머지 사건. 알겠어? 무슨 말이야? 전체에서 이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푸는 거고, 그 풀이법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무조건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7팩. 그렇지. 남자 4명, 여자 3명 중에서 7팩이 아니라 7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 거야. 한 명씩. 알겠어? 네. 여기서 빼기 반대되는 거는 뭐야? 남자만.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잖아. 네. 그럼 4P. 남자만 모두 뽑는 게 반대되는 경우잖아. 3P. 그래서 7P 빼기 남자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은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을 2명을 뽑는 거. 반장, 부반장 모두 여학생 뽑는 거. 알겠어? 아니면 반장 여학생, 부반장 남학생. 아니면 반장 남학생, 부반장 여학생. 몇 가지 경우가 나와? 3가지 경우가 나오지? 이걸 다 더해주면 답이야. 알겠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3가지가 나와. 적어도. 알겠어? 그러면 이걸 둘 다 여자, 반장이 여자, 부반장이 남자. 반장이 남자, 부반장이 여자. 3가지를 다 구해서 더해줘야 돼. 알겠어? 근데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푼다? 총 4가지 중에 3가지야. 남자. 그치? 총 4가지 중에 3가지잖아. 이거 다 더하느니,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다 더하느니 전체에서 반대되는 하나를 빼주자 이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반대되는 경우 빼주는 거. 알겠어? 자, 6개의 숫자 1, 2, 3, 0, 1, 2, 3, 4, 5 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할 때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3자리 자연수,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봐서 이런 건 잘 알잖아. 3자리 자연수를 택한대. 3자리 자연수. 그래서 3자리 자연수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개. 0을 제외한. 그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0이 포함되니까 다시 5개로 바뀌지? 네.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4개. 4개. 이게 답이지? 네. 답이야. 알간? 네. 답은 100.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는 땡땡 0, 땡땡 2, 땡땡 4. 4 세 가지인가? 네. 5가지니까. 그지? 자, 요거 몇 개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0이 여기 와 있잖아. 네. 아니야. 6개. 0, 1, 2, 3, 4, 5 중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0이 0 뺐잖아. 그러니까 1, 2, 3, 4, 5 5개지.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해서 20개. 얘는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밖에 안 되지.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4개지. 0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요거 이해 안 돼?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몇 개야? 16개. 여기는 4개 곱하기 4개 해서 16개지? 요렇게 풉니다. 알겠어? 근데 풀이 봐봐. 풀이 보면 팩토리얼도 나와 있고 막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풀잖아. 어? 자,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저거 저 풀이법 버리고 자연수 만드는 거 저 풀이법 버리고 그냥 이렇게 노가다로 합니다. 알겠어? 이유는 왜 이거 노가다로 하라고 하냐면 이유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예외되는 경우를 잘 못 찾아내. 이런 문제가 쉽잖아.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쉬워. 이건 팩토리얼로 설명이 돼. 근데 문제가 조금만 꼬아놓으면 팩토리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팩토리얼로 설명을 내가 풀이를 쓰지? 잘 모르겠네. 답을 봐야겠네. 답 딱 보면 이 새끼들이 다 이렇게 풀어놨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 만드는 건 그냥 이렇게 풉니다. 알겠지?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게 한눈에 다 보이면 그때 팩토리얼로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 한 2년 뒤에. 알겠지? 2년. 나중에 저거 할 때. 고3 때 확통할 때는 그때는 그냥 쭉쭉 풀어나와야지. 니네는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사전식 배열을 잘 모르더라고. 예? 사전이라는 걸 찾아본 적이 없지. 이걸 몰라요? 사진식.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어?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 국어 시간에 한 무조건 해보지 않아요? 네? 난 한자 사전도 봐봤는데. 한자 사전 옥편. 옥편을 찾아본 적 있어? 네, 학교에 옥편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 네. 부수가 뭔지 알아 그러면? 네, 부수 오. 숫자로. 굉장히 나 얘기한 굉장히 미개한 언어지. 굉장히 미개한 언어입니다. 뭐가 미개해요? 한자 엄청 미개하지. 아니지, 언어는 미개하지 않지. 글자가 미개하지. 무식하지. 요번에 일본 갔다 왔다 그러잖아. 히라가나 가타카나 거기다 한자까지 섞어서 하니까 이게 뭔 소리지? 그 사람들은 되게 빨리 읽더라고. 어디 가셨어요? 오사카? 다신 안 가. 왜요? 하루에 17km 걸어봤어? 하루에 17km? 23,000보? 뒤지는 줄 알았어. 왜요? 힘들어서. 미니버전 근데 왜- 보셨어요? 거기는 갈 이유가 없지.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린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다 대학생이니까 거기 가서 놀이동산에서 뭘 타? 거기서 뭐 슈퍼마리오 봐? 아이, 그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거긴 가고 싶지 않다. 안 갔지. 먹으러 갔지. 먹는데 줄 서고 또 가다가 먹는데 줄 서고. 추성은 스테이크. 그거 먹어보고 싶던데. 초밥 맛있어요. 나도. 그냥 그랬어. 초밥도 한국 초밥이 더 맛있어. 오코노미야끼 막 이런 거 합시다. 요거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니다. 알파벳이잖아. 네. 알파벳 순서대로. 근데 2로 시작하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A로 시작하는 것들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나머지 네 개를 배열하는 4팩개. 알겠어? 24개지? 네. B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야? 4팩개. 맞아? 네. C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야? 4팩개지? 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이게 2가 아니구나. C로 시작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얘보다 이 단어보다는 앞에 오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몇 개야? 48개. 맞아? 그 다음에 이제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CA는 몇 개야? 3팩이지? 네. 맞습니까? 네. CB는 몇 개야? 3팩. 3팩이지? 그 다음에 CD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돼. 몇 개야 이거? 6개. 6개에서 지금까지 몇 개야? 60개. 60개지. 12개 더해지니까 맞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노가다. C, D, 그 다음에 A, 그 다음 C, D로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그 다음 C. E. 아, 오케이? 얘가 몇 번째 거야? 61번째 거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노가다야. C, D, A, E, B. 뒤에 것만 바꾼 거 62번째. C, D, A는 끝났지 이제. 그 다음에 C, D 뭐야? B.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E. 얘는 몇 번째야? 63번째. 그 다음에 C, D, B 요 뒤에 두 개 바꾼 거 EA. 맞아? 얘는 몇 번째 거야? 64번째 건데 그게 답이지 지금. 그래서 답은 64.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 81번째 오는 거를 찾아라. 그래. 자,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있었어 아까? 24개. 24개 있었지, 그지? 네. B로 시작하는 거는 24개, C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몇 개야? 72개지? 8개만 더 가면 되지? 네. 72개 아니야? 맞아요. 8개만 더 가면 되지? 자, A, B, C. D로 시작하는 거. D, A, 땡땡땡 이거지? 네. 이거 몇 개니? 6개. 6개. 그럼 합하면 78번째. 맞아? 네. 그러면 79번째 거는 뭐야? D, A로는 끝났잖아. 네. D, B. B. 다음에 제일 빠른 거. A, 그 다음 빠른 거. C, 그 다음에 이게 79번째. 오케이? 네. 그럼 80번째는 요거 다음 거 D, B, A, E, C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81번째. 81번째야? 네. 그러면 D, B, A는 끝났잖아. 그 다음에 C, A, E가 81번째로 이렇게 답이 되겠지. 알겠어요?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십니다.